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력서 쓰는 법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 강의에 이력서 쓰기니까 일종의 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의외로 이력서 쓰는 것도 이력서를 받아보면 참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은 요소들이 꽤 있습니다. 이력서가 뭐냐? 예선 통과의 유일한 서류입니다. 그리고 모든 입사 서류 첫째 장 제일 위에 얹히는 서류가 바로 이력서입니다. 중요하겠지요. 이런 점을 좀 숙지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력서를 보고 뒤에 서류를 볼까 말까 거의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력서는 예선 전형 담당자 선에서 보는, 그리고 결국은 면접 때 가면 최고 경영자도 역시 이력서부터 보면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력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겠습니다. 이력서 쓰는 방법은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간단 명료하게 쓰고 정확하게 쓰고 빠짐없이, 그리고 그렇게 써야 하는데 자소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맞춤법 띄어쓰기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이력서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한 글자가 틀리면 사실 자체가 달라지는 서류입니다. 자기소개서는 문장으로 쭉 쓰는 데 비해서 이력서는 간단 명료하게 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한 글자가 틀리면 달라집니다. 고유명사라든가 이런 게 달라지겠죠. 따라서 반드시 그 맞춤법 충실히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화려한 것도 안 좋습니다. 이력서는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이력서가 아니면. 그리고 요구를 무시하는 것도 안 좋습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력서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대로 거기에 따라주는 게 정석입니다. 이력서는 말 그대로 정해진 양식, 나뿐만이 아니고 모든 지원자가 정해진 양식에 따라 적도록 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보는 쪽에서는 일목요연하게 단번에 탁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력서는 기업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보기 좋아야 됩니다. 이력서. 정해진 양식이 없다면 문방구에서 파는 이력서 안 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워크넷 같은 데 들어가면 이력서 양식이 한글 파일이든 MS 워드 파일이든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자기가 보기에 제일 깔끔해 보이는, 친구들이 보기에도 제일 좋다고 하는 그런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력서를 적으실 때 안타까운 요소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적으시다가 보면 순서대로 논리적으로 적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서대로 자기 직종의 가장 스펙과 관련해서 고급 자격증이 있으면 그거 제일 먼저 써야 하는데 취득 시기가 제일 늦다고 그거 제일 늦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스펙이 많다고 장하게 줄칸 삽입 이래 해가지고 적는 것도 별로 안 좋습니다.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고 그 분야와 관련해서 최고의 자격증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쓰는 게 이력서 작성하는 스펙 적는 그 요령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력서의 중요한 게 사진입니다. 사진에 특별히 신경을 좀 써야 합니다. 글자보다 사진에 제일 먼저 눈이 갑니다. 포샵 처리하는 것과는 또 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남자들은 정장해야 합니다. 입사 서류 사진에 티셔츠 입고 찍은 사진 안 됩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특히 헤어스타일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그리고 표정 연습을 좀 하고 촬영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저런 걸 다 합쳐서 지명도 있는 사진관에서 취업용 사진 좀 촬영하십시오. QSS 안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2, 3만원 한 3만원 정도 주면 증명사진, 취업용 증명사진 찍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사진관에 가셔서 제대로 찍으시면
첫인상이 뭔가 모르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헤어스타일, 안경, 지나친 장식 이런 부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처럼 이렇게 스펙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신입사원들은 뭐 지원 분야 이런 거 보통 이력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고, 흔히 요즘 이메일로 많이 보내니까 사진 첨부 깜빡하는 경우 있습니다. 사진 첨부. 사진을 붙였다가 글자처럼 취급하든가 이렇게 확실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서 사진이 누락되는 경우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송하실 때 나는 전송했는데 상대는 못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뭐 굳이 전화까지는 안 하더라도 전송이 제대로 되었습니다라는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필요하면 전화를 한번 하는 것도 괜찮고, 메일로 전송할 때는 보내는 서류가 상대가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내야 되고, 덧붙여서 첨부하는 이력서 파일, 입사 서류 파일의 파일명, 지정된 파일명을 이렇게 적어주세요 하는 게 있으면 거기에 따라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뭐 지원 분야, 지원자명 이렇게 파일명을 잘 적어주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 왜 온라인에서 바로 작성하는 이런 이력서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미리 연습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온라인에서 바로 치시는 거 금물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버벅 에러 날 수 있습니다. 아마 몇 번 경험하셨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뭐를 보냈는지 확인이 어려운 회사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별도의 파일로 저장을 하고 전송을 하십시오 하는 말씀 드리고, 또 이제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글자 수 잘 지키셔야 됩니다. 온라인상에서 바로 작성하는 것 같은 경우에 글자 수를 제대로 안 지키게 되면, 물론 안 지키도록 해놓은 회사들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글자가 아예 안 나와버리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 꼭 잘 지켜주시고, 이제 경력 사원인 경우에는 자기 프로젝트 중심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뭐 기본 중에 뭐 기본입니다만, 온라인에서 작성하실 때 글자 포인트가 안 맞아가지고 조정할 수 있으면, 예를 들면 자격증 주관 기관이나 이렇게 이름이 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난감해집니다. 풀네임을 적기에 힘들면 차라리 좁혀서 적으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잘못하시다 보면 칸이 벅 늘어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문서를 만들 수 있다면 그런 정도는 글자를 조금 줄여도 크게 무방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줄이는 것보다는 그렇게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렇게 다 안 적더라도 약어를 적어주든지 영문 이니셜을 적어주든지 뭐 인력공단 뭐 그런 정도로 적어주셔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포탈에서 이력서를 쓰실 경우에 포탈 이력서는 포탈이라는 특징을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취업 포탈, 제가 말씀드리는 포탈은 취업 포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취업 포탈 같은 경우에는 제목을 잘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칸을 다 메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칸을 다 메운다는 의미는 검색 조건에 그 한 칸이 다 검색 조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한 번이라도 더 검색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게시판 상단에 뜰 수 있도록 이제 한 번씩 들어가셔서 자주 이제 다시 올려주시는 게, 그게 이제 취업 포탈에서 우리가 빨리 취업하고 다른 데서 관심 가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 해봅니다. 네, 이력서 작성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